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90번째 카푸 채널 컨텐츠는 안도 다다오의 미나미 데라와 그 밖의 나오시마 미술관들입니다. 사실 한동안 안도의 건축과는 전 인연이 없었습니다. 답사를 가면 웬일인지 휴무일이거나 내부를 들어가도 사진을 못 찍어서 기억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 첫 악연 중 하나가 바로 미나미 데라였습니다. 사실 2008년 여기 처음 답사를 갔을 때 이 특이한 목조 건물이 안도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내부를 보려고 한참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 안에서 무엇을 보는가 궁금하긴 했는데 결국 시간이 없어서 여기를 스킵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나오시마에서 지중미술관이나 베네치아 하우스 말고도 재미있는 미술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시바시와 같이 기존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미술관들이요. 미나미 데라를 비롯한 그 밖의 미술관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나오시마의 동쪽 혼무라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미나미 데라와 함께 저번 편에 소개해 드렸던 안도 뮤지엄, 그리고 기존 주택을 개조해서 한 건물에 하나의 작품을 전시하는 카도야, 고카이쇼, 긴자, 하이샤, 이시바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미술관들은 이미 2008년에 있었던 미술관들이고, 안도 뮤지엄과 함께 나오시마 시민문화회관 등이 2019년에 오픈이 새롭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미나미 데라부터 나오시마의 미술관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나중에 답사를 가셨을 때 이들 미술관들을 찾으시기 편하게 일단 한 지역에 몰아져 있는 미술관들과 그 밖의 나오시마의 새로운 건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혼무라 입구에 바로 미나미 데라가 있습니다. 미나미 데라 내부에 제임스 터렐의 백사이드 오브 더 문, 우리말로 번역하면 달의 뒷면인가? 그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도 일종의 간스필더 작품 시리즈 중의 하나입니다. 미나미 데라는 안도의 작품 중 드물게 나무로 지어진 건축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도 정말 볼만합니다. 그래서 내부를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결국 두 번째 답사인 2019년에도 내부를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또 휴무일이었거든요. 악연은 영원히 악연인가 봅니다. 간즈필드 시리즈는 내부를 보는 전시 인원의 숫자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기의 간즈필드 시리즈는 더 그랬고요. 2008년에는 나중에 오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2019년에도 스킵하게 되었네요. 또 한 번 더 가면 되겠죠. 미나미 데라에서 제일 인상적인 것은 일본 전통주택의 겹석가래를 정말 단순하게 해석한 이 지붕 디테일이었습니다. 미나미 데라의 서쪽 끝 통로도 사실 크게 필요 있는 공간은 아닌데 의외로 공간감이 좋습니다. 이런 감각은 정말 안도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제임스 터렐의 백사이드 오브 더 문은 내부에 조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서 저 내부의 사각형 공간을 어둠에 눈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인지를 하는 과정을 관람객이 몸소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즈필드 작품이 뮤지엄 산에도 하나 있습니다. 미나미 데라를 나와서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안도 뮤지엄 쪽으로 가면 그 건너편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코쿠라쿠지 지조 보디사타바가 일본어 표현인데 한국 한자로 읽어보면 극락사 지장보살이라는 절입니다. 여기도 잠깐 소개해 볼까요?
여기를 왜 소개시켜 드리냐 하면은 2008년에 답사를 왔을 때 이 절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 절의 입구는 길기의 두 가벽이 절의 입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안도의 건축적 산책로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 절의 입구 가벽은 상당합니다. 원래 이런 절의 입구인지 나중에 홈무라를 정비하면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절의 입구를 들어가서도 경내가 꽤 깊습니다. 그런데 여기 절의 본당은 서측을 향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의 절은 본당인 대웅전이 남쪽을 향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절이 사후의 극락세계를 다루는 극락사라면 서양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원래 불교에서 극락의 세계가 서방 정토이거든요. 한국의 절들도 극락전은 서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나미 데라와 안도 뮤지엄의 길 사이의 중간쯤에 서쪽으로 더 가면 나오시마 시민회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오시마 시민회관을 디자인한 건축가는 히로시 산부니치입니다. 요즘 일본에서 점점 떠오르는 건축가인 것 같기는 한데 이미 나이는 50대 중반이네요. 이 건축가는 생태 건축을 추구하는 건축가인 것 같습니다. 이 나오시마 시민회관은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기류를 통한 환기를 통해서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내부를 쓸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나오시마 시민회관의 본건물 주변에도 데크와 대지의 경사를 이용해서 산책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동쪽에는 이 사진에도 보이시는 것처럼 건물이 반쯤 땅에 묻혀져 있습니다. 저 거대한 지붕이 궁금해서 안에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들어가 보지는 못했네요. 그리고 저 팔각 지붕의 팔짝 같은 저 부분이 뚫려져 있는 것이 이 건물의 자연환경의 비밀 중에 하나겠지요. 다음번에 가면 내부를 한번 꼭 들어가 보고 싶네요. 이건 다른 곳에서 구한 나오시마 시민회관의 지붕 내부의 공간입니다. 엄청 넓네요. 여기도 배드민턴도 치고 공연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재미있는 곳이네요. 아까 전 미나미 데라와 안도 뮤지엄이 있는 데서 조금 더 홈무라의 북쪽으로 가면 여기는 홈무라가 자랑하는 집 프로젝트 미술관들이 대거 모여 있습니다. 먼저 카도야입니다. 카도야는 홈무라의 집 프로젝트 미술관 중 가장 규모가 큰 미술관입니다. 이 카도야의 담벼락은 일본 전통 사극 영화에서는 많이 보던 그런 담벼락이었습니다. 홈무라의 주택 외벽 마감으로 이런 나무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오칠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손에 묻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벽에 기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마의 미술관 사인들은 이렇게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지도가 없으면 여기가 미술관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창호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막기 위해서 나무로 거의 다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일본 전통 가옥에서는 저 나무 창호를 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부에 전시된 작품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쪽은 입구에서 들어가는 전시공간 앞쪽의 전실입니다. 내부 전실만 지나가면 전시장은 매우 어둡습니다. 이렇게 계획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바로 내부 공간에 전시된 작품은 수공간에 색깔 조명이 나오는 숫자들이 잠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 꽤 느낌이 좋습니다. 이 작품은 미야지마 타츠오의 것으로 Sea of Time 1908입니다. 이 작품은 나오시마가 예술의 섬으로 거듭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작품이라고 하네요. 카도야에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고카이쇼와 긴자가 한 곳에 붙어 있습니다. 고카이쇼는 매우 단순한 건물입니다. 이 미술관은 한국 전통 가옥의 행랑채와 같이 이 건물과 바로 안쪽에 있는 정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구의 가운데 통로를 이렇게 지나가시면요, 바로 정원이 나옵니다. 고카이쇼 입구 부분은 앞
앞 건물에 쪽마루가 있어서 거기 앉아서 여기를 감상해도 됩니다. 그리고 고카이쇼의 행랑제 같은 건물의 서측 방은 이렇게 다다미 방에 동백꽃을 흩뿌려 놓은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스다 S1호의 츠바키입니다. 아야미즈 후나의 메이키 산동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라고 하는데 아야미즈 후나가 누군지 모릅니다. 동측 방에는 동백꽃이 하나만 떨어져 있습니다. 아참, 아까 전에 정원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바로 동백나무라고 하네요. 동백꽃 필 무렵인가요? 바로 옆에 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긴자는 내부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작품은 한 사람씩만 내부로 들어갈 수 있어서 완전 예약제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진 사진은 담 너머로 본 저 정원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내부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한 사람만 구경한다고요? 특별한 경험은 확실히 되겠는데요. 혼무라에서 서쪽으로 좀 떨어진 위치에 하이샤가 있습니다. 하이샤는 다른 집 프로젝트하고는 좀 다른 건물 스타일이었습니다. 한때는 치과 의원 겸 주거 공간을 쓰였던 건물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일본 정통 주거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이샤에 전시된 작품들은 오타케 실로의 작품들입니다. 제가 나중에 또다시 나오시마를 답사 갔을 때 보려고 남겨놓은 나오시마의 목욕탕도 이 작가가 꾸몄다고 하더군요. 여기의 자유여신상은 생각보다는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날 답사를 갔을 때 무지 더웠었는데 여기는 에어컨이 잘 되어서 정말 시원했던 기억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시된 작품들은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여기 전시장에서 인상 깊은 것은 저 벽의 페인트였습니다. 저 페인트는 사진과 실제로 보는 색깔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장에서 저 벽의 무늬들이 거의 안 보이는데 사진에선 잘 잡히더라고요. 사진을 위한 작품, 이것도 나오시아 미술관들에서 새롭게 접한 미술관 컨셉이었습니다. 혼무라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이시바시는 안도처럼 사진빨을 중시하는 미술관의 경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미술관이었습니다. 사실 이시바시는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집을 이시바시라고 하는 것은 저 돌다리 때문입니다. 그것을 빼놓고는 이시바시는 그냥 평범한 일본 주택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이 작품을 보기 전에는요. 바로 센주 히로의 더 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현장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이 그림 앞에 그냥 앉아 있다가 나가는 것인데 같이 여기를 답사온 다른 사람이 그냥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폭포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21세기 미술관에서는 이렇게 사진빨이 중요합니다. 이왕 나오시마를 다 둘러보는데 베네스 하우스 콘텐츠에서 잠깐 소개만 했었던 나오시마 파빌리온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미노에키 나오시마 항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나오시마 파빌리온은 낮보다는 밤에 보는 것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나오시마 파빌리온은 내부도 들어가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나오시마 파빌리온을 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인상적인 작품은 아니거든요. 만일 2000년도 초반에 이런 작품이 있었으면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나오시마는 2008년 갔을 때 제게는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기의 공공 디자인은 정말 앞서가 보였거든요. 여기의 나무로 만든 공중 화장실은 혼무라 입구, 그러니까 미나미데라 바로 앞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작품인 줄 알았다니까요. 촌스럽게 시리. 나오시마의 사인들, 예를 들어 집 앞의 문패들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통일해서 디자인하고 각 도로를 표시하는 사인들도 구석구석에 숨겨놓듯이 디자인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사인들은 잘 보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나오시마의 공공 디자인들 사인은 이렇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겨 놓으니까 더 찾게 되고 의미를 두게 되더라고요. 이런 방식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나오시마의 미술관들 이렇게 보시면 배가 고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시마의 음식점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안도 뮤지엄 미나미데라에서 한 15분 거리 20분 거리에 있는 오코노미야끼 우미코라는 가게입니다. 자,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예, 구글 스트리트 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저쪽에 보이시나요? 바로 오코노미야끼 우미코라는 가게입니다. 근데 음식점처럼 보이지는 않죠? 여기에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로 안쪽에 음식점이 좀 들어가 있어서요. 우미코의 오코노미야끼는 해물 쪽에 좀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저번 물에 절에서 먹었던 오코노미야끼 집처럼 주인 요리사가 불판에서 다 조리된 오코노미야끼를 서빙합니다. 사실 평점 4.1이라서 별 기대 안 했는데 여기 오코노미야끼도 정말 먹을만 했습니다. 어쩜 제가 오코노미야끼를 정말 좋아해서 그런지도 모르겠고요. 드디어 나오시마를 다 털었습니다. 나오시마의 안도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안도의 작품들을 연도순으로 소개하려던 계획은 좀 틀어졌네요. 하지만 나오시마를 다 묶어서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럼 다시 컨텐츠는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1990년대 안도 작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컨텐츠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